선생님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테크노중학교 교사 신영란이라고 하고요. 2019 년부터 공동교육과정으로 심리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 2022 개정 인간과 심리 교과서 집필에 참여를 했고, 오늘 연수에서는 이제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학생들과 좀 실제 활동 수업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이번 연수는 좀 활동 수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QR 코드나 혹은 요 주소창이 있는데 일단 들어오시고 들어가시면 패들렛이 나올 거예요. 자, 패들렛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패들렛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오늘 이거를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왼쪽부터 이제 차례대로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멘티미터, 예, 윗부분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가운데를 가지고 클릭을 해 주세요. 자, 클릭을 하면 멘티미터 화면이 떠오를 텐데요. 감정 혹은 정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 개 또는 두 개를 여기 엔터 월드라고 써 있는 부분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한 쪼끔 한 1 분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들의 반응들을 좀 보시고 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들 되게 많이 적어 주셨는데, 이게 같은 단어를 쓸수록 이게 글씨가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각자 다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면 참 사람마다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분이라는 단어는 좀 커졌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제가 하는 다루는 활동들은 이 감정, 정서,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되게 우리 실생활에 정말 연결이 많은 그런 단원들을 다루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선생님들과 쪼끔 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수에서는 이 감정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교실 활동 수업으로 좀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오늘 연수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네. 마음이라는 글자가 제일 커졌네요. 네. 자, 요거 멘티미터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동기 유발, 인제 좀 기분 전환할 때 시작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인제 다룰 연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필한 내용이 크게 자기 이해, 정서, 타인 이해, 인간관계, 삶과 적응의 스트레스 단원들을 좀 마련을 했고, 각각의 활동이 2개씩 있어서 오늘 총 6개의 활동들을 다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개는 좀 간단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씩 쪼끔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기 이해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 속에 담긴 욕구를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이게 감정은 되게 단순한 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인지적 왜곡 다루기 활동인데요. 내 안에 생각의 틀이나 기준이 혹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있진 않은지, 요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활동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타인 이해인데요. 내가 사람들이랑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활동이고, 인제 나아가서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제 스트레스가 관련된 단원인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좀 스트레스라고 하면 부정적일 텐데 이거를 오히려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한번 인식을 좀 바꿔보자. 약간 이런 취지에서 활동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인제 활동을 인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활동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저희가 진짜 같이 모든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패들렛에 접어 주시면 감사할 테고요. 자, 패들렛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패들렛에 들어가서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정서 도입 활동을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또 패들렛 창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 보세요. 이제 들어가면 오늘 활동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요거를 활동을 이제 해볼 텐데 이 활동은 일단 3 명에서 4명 정도의 소규모 모둠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 1번 내용을 1번 질문을 이제 보면 최근 한 달 내에 겪었던 부정적인 사건을 하나 적어 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적을 때 사건만 쓰고 감정이나 기분은 적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저의 사례를 한번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두 돌 된 아기가 있고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랑 아침을 먹는데 남편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메인 반찬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반찬은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 김치가 있었어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더 뒤에 이 정도면 반찬이 되게 많은 거고 이 정도 많은데 괜히 왜 반찬 투정해서 기분이 좀 나쁘다에 내 가치 판단이나 평가, 감정은 쓰시면 안 됩니다. 딱 사건만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의 되게 사소한 사건인데 사소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상했던 경험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자,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글로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글로 최근에 겪었던 힘들었던 거 혹은 당황했던 거 혹은 뭐 좀 속상했던 거 어떤 것이든 좋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써 보시고 최근 한 달이 아니면 최근 1 년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되게 서먹하시고 어색하시겠지만 자, 요거를 정말 잘 써 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사건을 쓰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사연 쓰셨나 보면서 '이 사연 되게 흥미롭고 좀 이 사연으로 우리가 좀 활동을 해 보고 싶다.' 하시면 밑에 하트가 있어요. 하트로 마음에 드는 사연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의 하트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트가 가장 많이 체크가 된 선생님께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시간은 활동이 좀 많아서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볼 테니 지금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선생님도 이게 한번 써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요 하나만 써 주시면 그 뒤에는 쪼끔 안 쓰셔도 되니까 요 하나만 쪼끔 한번 써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속상한 사연들이 너무 많네요. 여기 지금 댓글로 달아 주셨는데 키플리 스파이더 님과 이윤정 님은 댓글로 달아 주셨는데 요거 플러스 버튼으로 눌러 주시면 플러스 버튼 누르고 적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참 그동안 많은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 사연을 다 봤더니 다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사건만 가지고 다뤄야 돼 가지고 하트가 가장 많은 거를 좀 다뤄 보려고 해요. 어 근데 하트가 가장 많은 게 지금 8 개로 2 개가 겹치네요. "학생이 내 말을 무시하고 지도를 거부했다." 이거랑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싱크대에 한가득 설거지가 있었다. 남편이 밥을 먹고 그대로 두고 외출한 것이다."
자, 요 2 개가 있는데 9 개네 둘 다. 하나를 고르셔 네. 지금 8 개가 되고 하나 9 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싱크대에 한가득 설거지가 있었다." 자, 요 사연으로 인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얄 에뮤 님, 네, 일단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요거를, 네, 로얄 에무 님이 인제 사연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지금 로얄 에무 님이 지금 저희 같은 4 명의 모드원 중에 1 명이신 거예요. 자, 인제 사연을 하나 들은 거죠. 이제 이걸 듣고 이제 나머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댓글로 그러면 반응을 쪼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정 선생님. 자, 김은정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모드원 중에 1 명이 인제 먼저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인제 듣고, 자, 감정을 인제 고르는 겁니다. 자, 인제 김은정 선생님의 사연을 들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원들이 그걸 듣고 교과서 94 페이지에 있는 감정 단어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 단어들을 보시고 은정 선생님이 이 사건을 통해 느꼈을 감정 1 개를 골라 주시고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지 이유를 패들렛 댓글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요 감정을 하나,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고 가득 쌓여 놓고 간 거예요. 그때 가장 은정 선생님이 느꼈을 것 같은 감정, 그리고 그 이유까지 패들렛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선생님이 인제 말씀하신 사연의 밑에 댓글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공감되는 감정을 써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써 주신 거죠. "당황스럽다. 같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데 힘든 상황에서 반찬 투정을 하니 좀 당황스럽다." 이런 "당황스럽다."라는 감정 카드를 골라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은정 선생님 사연을 듣고 가장 이 사건에 어울리는 감정을 한번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시간을 또 안 드렸네. 한 2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가장 이 사건을 듣고 딱 생각나는 감정, 그리고 이유 하나씩, 이유를 꼭 써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 감정을 골랐는지. 어 근데 그 감정을 골라 주신 이유를 꼭 써 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 선생님들께서 너무, 네, 어른스러우신 답변도 너무 들어 있어 가지고 요 활동을 이제 하려면 그 감정을 딱 고르고 그 감정을 고른 이유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 다 써 주신 건가요? 혹시? 네. 다 써 주신 건, 네. 조금 더. 네. 네, 선생님들 인제 만약에 저희가 4 명이서 한다고 하면 3 명이 이렇게 감정 카드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돌아가면서 이제 말로 했겠죠. 자, 이거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인제 은정 선생님께서. 그랬을 때 인제 은정 선생님께서는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골라준 감정과 그 이유들을 들어본 뒤에 가장 선생님의 감정을 잘 표현한 감정 하나를 골라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은정 선생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선생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감정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이크가 고장이 났으니 댓글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댓글로 쓸까요? 요 밑에 맨 밑에 댓글에 댓글로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은정 선생님께서 골라 주셨습니다. 은정 선생님께서 골라 주신 단어는 속상한, 짜증나는이 가장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이유는 '퇴근하고 힘든데 설거지는 나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인제 감정 활동이 끝나는 건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감정 뒤에 '어떤 욕구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바로 이어서 넘어갑니다. 자, 은정 선생님의 사건 여기다 다시 여기다가 적어 주시고 자, 선생님들 인제 교과서 몇 95 페이지에 이번에는 욕구 단어가 있어요. 네. 욕구 단어들을 한번 보시고 은정 선생님의 인제 이야기를 듣고 감정도 다 본 뒤에 어떤 이 은정 선생님은 어떤 욕구가 생겼을 것 같은지 욕구 단어를 하나 고르시고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댓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욕구 단어는 맨 왼쪽에 여기 여기에 있고요. 아니면 교과서 95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자, 어떤 욕구일까요? 선생님들 은정 선생님이 필요하신 욕구를 한번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욕구 카드에 없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혹시 욕구를 고르는 것이 쪼끔 어려우신 건 아니시죠? 음. 네. 네. 제가 2분 아니고 1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쪼끔 늘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1 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은정 선생님 인제 모두먼 친구들이 욕구 카드와 그 이유를 인제 말로 아마 이제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선생님이 가장 와닿는 욕구를 하나 골라 주시고 그 이유를 마찬가지로 맨 밑에 댓글에 써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임 선생님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나는 이런 욕구가 가장 이거 다 보니까 이런 욕구가 제일 필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유는' 해서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시나 봐요. 휴식이 되게 많이 나오시네요. 네, 은정 선생님 하나 골라 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은하 선생님이 인제 쓰셨어요. 되게 많은 욕구를 찾으신 것 같아요. 휴식, 배려, 협력. 일단 휴식은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이고 배려와 협력은 남편이 이렇게 한 이유를 알았더라면 일단 덜 화가 났을 것 같고 "같이 설거지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말을 오히려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두만 4 명이서 했을 때 한 명의 사건을 듣고 감정 카드 고르고 욕구 카드 고르고 해서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모두문도 이런 방식으로 4 명의 모두문을 한 카 예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4번 돌아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하나의 활동이에요. 약간 확실히 저희가 카드로 안 하고 또 현장에서 말로 안 하다 보니까 쪼끔 이렇게 쭉 처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이게 처음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 쪼끔 아쉽긴 한데 막상 현장에서 하면 되게 활발하게 학생들이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활동하시면 되고 좀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근데 이게 좀 활동을 할때 의외로 이 욕구를 찾고 그거를 하는 활동이 쪼끔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위의 활동이. 그래서 좀 더 쉬운 버전으로 감정과 욕구를 구분하는 활동을 좀 해 보고 싶으시다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제가 2가지 활동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감정 목록 단어를 인제 한번 학생들한테 쭉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감정 단어들을 이렇게 주고 그중에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2개, 뭐 1 개를 골라서 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써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화나다를 골랐다고 쳐 볼게요. 자, 화나다라는 카드를 고르면 그 화나다에 관련된 이제 나만의 그 감정의 이름을 한번 지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근히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좀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 봐서 '아 내가 화났구나.'라는 거를 계속 인식해 보는 데 좀 좋고, 두 번째는 이 화나다와 내가 화나는 상황이 언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상황을 한번 써 보고 그때 내 감정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한번 써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감정도 생각하고 그 감정에 따른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연습을 해 보는 활동입니다. 자, 요렇게 학생들한테 쓰고 뭐 발표를 해 보면 이제 감정 상황에서 감정과 욕구를 좀 나눠 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활동을 소개해 드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요거는 모두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밌는 게임인데요. 감정 욕구 맞춰 보기 게임입니다. 아까 이제 감정 카드를 다시 인제 여러 개를 인제 쌓아 놓고 6명 모드먼 중에 1 명이 카드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뽑는 친구는 자기가 무슨 카드를 뽑았는지 본인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뽑았을 때 이마로 바로 이렇게 모드먼들은 볼 수 있게 이마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울하다라는 카드를 뽑았을 때 그 뽑은 친구는 그 우울하다 카드인지를 모르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 우울하다인 거를 보는 거죠, 이마에 이렇게 올려 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우울하다는 카드를 본 나머지 5명의 모드먼들이 차례대로 그 감정이 찾아오는 상황을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있으면 이러더라. 난 비가 오면 그렇더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그 단어가 뭔지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카드를 얻는 겁니다. 근데 5명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정답을 만약에 못 맞추면 두 번째 바퀴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바퀴는 그 감정이 바라는 욕구를 학생들이 1 명씩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혼자 있고 싶더라." 나는 이런 감정을 들게 만든 사람과 마음을 좀 제대로 나누고 싶어." 라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답을 맞추면 돼요, 그 카드를 뽑은 친구가. 근데 답을 맞추지 못하면 카드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요렇게 그냥 되게 쉬운 버전으로 감정과 욕구를 쪼끔 구분을 하는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다 끝내고 나면 교과서의 6번 활동을 들어 볼게요. 자, 인제 6 번을 마무리로 학생들이 각자 인제 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일과 관련된 감정과 욕구를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들었니? 그리고 타인의 관점으로 내 감정과 욕구를 생각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니?" 라고 이제 써 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요걸 쓰기 전에 이제 쪼끔 학생들에게 강조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쪼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감정을 느꼈을 때 감정을 뭐 '화났다. 슬펐다.' 해서 느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겼을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와 같이 욕구를 찾아보는 연습에 되게 의의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째로 감정과 욕구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거 욕구를 파악하고 그걸 차분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어떤 기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인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들을 이제 들으면서 좀 더 해석이 같은 사건인데도 쪼끔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아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를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고 또 내 마음의 성장이 조금 성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인제 이 활동을 하고 선생님들이 욕구를 찾고 나서 아까 남편 설거지를 인제 쌓인 거 보고 배려와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까지 하는 연습을 사실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 단원에 이 정서 감정 단원에 활동을 2개밖에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표현하는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교과서 103 페이지에 좀 표현 방법을 좀 넣었고요. 또 '이걸 활동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인간관계 파트에 참고 활동 151 페이지에 갈등 상황 속에서 비폭력 대화 실천해 보기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거 끝나고 바로 이 활동으로 넘어가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 비폭력 대화라는 거를 간단하게 인제 많이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나실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갈등이 자꾸 심해지는 이유가 좀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대화를 하더라. 그 폭력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좀 말을 하다 보니 갈등이 커지더라. 그래서 좀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이런 비폭력 대화를 좀 소개합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했던 활동을 하면 이거를 잘 말할 수 있게 돼요. 관찰, 감정, 욕구, 요청의 단계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쪼끔 자세히 보시면 관찰 보시면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라든가 내 가치 판단, 평가를 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까 그 사건 쓸 때 감정 넣지 않고 딱 사건만 썼잖아요. 딱 그런 거 한 거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대화 중에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 하고 자기가 관찰한 사건, 팩트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기가 느낀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의외로 자기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거를 이제 표현을 했었을 때 I 메시지 기법이라고 내 나를 주어로 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나는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 나는 기분이 좀 상했어."라고 감정을 표현하고 인제 욕구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아까 계속 학생들이 이걸 하다 보면 어려워해서 아까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 욕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구를 상대에게 표현을 하는 연습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뭐 아까 설거지로 예를 들면 남편한테 "나는 당신이 나를 쪼끔 이제 같이 쉬고 싶은데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그럴 때는 쪼금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청.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청하는 거죠. "다음에는 좀 설거지를 어 함께 하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하거나 또 자기가 좀 나 이해해 줬으면은 좀 안 바쁘면 설거지 좀 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감정과 욕구 파악하고 그것까지 표현까지 저절로 이어서 하는 데 활동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39 분이 활동을 했는데 그다음 활동이 쪼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살짝 쉬고 5 분만 쉬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지금 7시 39 분인데 7시 45 분에 쉬고 돌아오시면 다시 그다음 활동인 인지적 왜곡 다루어 보기 활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좀 쉬고 다시 5 분까지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들 아주 잠깐 쉬어서 너무 덜 쉬었죠. 네.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해 보고 쪼끔만 더 힘내시고 저희 9 시에 금방 다 마칠 수 있도록 한번 쪼끔만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인지적 왜곡 다루어 보기 활동이에요.
교과서 104에서 105 페이지고 사실 이 활동이 쪼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내용에 제가 좀 설명이 쪼끔 많아요. 그래서 쪼끔 루즈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걱정인데 설명을 또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쪼끔 설명을 하고 활동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원을 설명하기 전에 쪼끔 참고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요즘 상담이나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 저는 요 나를 위한 감정의 심리학 최기용이 지은 책을 추천드려요. 이 학생들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고 또 요즘 되게 이 스키마 치료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기도 한데 이런 것도 되게 쉽게 잘 쓰여 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인제 요 활동을 구성할 때 좀 이론적 배경을 더 알고 싶으시고 이해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요 책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이지영의 정서 조절 코칭북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데니얼 골먼의 EQ 감성 지능 책도 언급하고 싶어요.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데니얼 골먼이라는 분이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연습으로도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활동이 사실 이 책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좀 그런 활동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 활동을 할 때 인지적 오류 혹은 역기능적 신념 이런 교과서 본문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탐구 활동에 살짝 넣어서 이거를 좀 활동으로 좀 엮어 보다 보니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살짝은 좀 설명을 해야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 개념을 소개하고 바로 활동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생각보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면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도 일종의 습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동생과 언니의 대화인데요. 동생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또 뭘 이렇게 많이 챙겼어? 쓸데없이." 그 말을 들은 동생이 기분이 왠지 나쁩니다. 아마 이 동생은 예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을 떠올려 보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언니 저렇게 나 여행 준비 좀 못한다고 지금 이런 거 갖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인지적 오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순간이나 상황을 왜곡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황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는데 내 생각이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뒤틀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언니가 무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더 나가서 지금 생각을 한 어떤 독심술적 오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인지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오류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막 다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오류들이 있고 여러분 학생들한테 너가 최근에 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낀 경험이 많거나 혹은 기분이 나빴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혹시 그런 생각과 감정 안에 인지적 오류가 있는지 한번 발견하도록 연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역기능적 신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역기능적 신념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 깊숙이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어떤 삶의 규칙 같은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그런 숨은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규칙이 이제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런 자원일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완벽주의적이거나 질 경우에는 스스로를 좀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조건 완벽해야 돼.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돼.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돼.' 뭐 이런 너무 확고하거나 너무 이제 이래야만 하는 강한 그런 신념이라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혹시 내 안에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신념들은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지 이런 것들 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신념이 이제 손상되거나 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감정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흔들리고 왜곡된 생각,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인지적 오류 같은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기능적 신념을 이제 뿌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뿌리에서 나온 왜곡된 생각, 인류를 이제 가지라고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인지적 오류를 파악하다 보면 역기능적 신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활동 교과서 네 선생님들이 105 페이지에 이제 학생들이 함께 인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써 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고거를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탐구 활동 전체 흐름을 표로 정리해 본 건데 이 단계가 막 '이 단계가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점차 내면을 탐색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각각 단계마다 뭘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인제 이 활동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1 단계는 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 혹은 주로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돌아보는 단계입니다. 아까 인제 언니 사례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일단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 알아차리기라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화가 나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상대가 "너 지금 화났어?" 라고 물어보면 '아 아차 나 화났구나.' 하고 쪼끔 감정이 조절되잖아요, 화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감정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 쪼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탐색해 보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쪼끔 어렵게 표현하면 "자동적 사고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 자동적 사고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언니가 "너 쓸데없이 뭘 챙겼어?" 했었을 때 '언니가 나를 무시하는구나.'로 생각을 했다면 어떤 상황을 좀 단정적으로 해석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동적 사고가 종종 가끔 때로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 내 믿음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 왜곡된 해석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고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돌아보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인제 3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지적 오류를 한번 찾아보자. 점검해 보자."라고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나를 무시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니의 의도를 내가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마치 언니가 그랬을 거라고 추측한 거라면 이거는 인지적 오류 중에 독심술 오류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4 단계에서는 '이런 왜곡된 생각이 왜 생겼을까?' 어떤 내 과거의 기억이라든가 어떤 기대, 뭐 감정 이런 것들을 배경을 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 5 단계에서는 어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혹시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마음에 반드시 이래야만 해.'와 같은 좀 규칙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역기능적 사고를 한번 점검하고 '그 사고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5 단계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그냥 3 단계에 "인지적 오류나 역기능적 신념을 다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기능적 신념은 되게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제 4 번을 하고 나서 좀 더 인제 더 생각해 본다면 역기능적 사고까지도 그 과정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5 단계를 좀 넣었고요. 자 인제 6 단계부터는 인제 대안적 사고를 만들어 보는 단계입니다. '그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친구라면 뭐라고 말해 줄까?'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서 좀 더 균형 잡힌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니는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 그리고 7 단계는 인제 그 감정을 어쨌든 알긴 알았는데 그 속에 담긴 내 욕구는 무엇일지 인제 욕구 아까 계속 찾았잖아요. 욕구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네. 언니가 물론 나한테 아무 의도 없이 그렇게 말한 거일 수는 있어. 하지만 난 언니한테 좀 더 존중받고 싶은걸? 이렇게 욕구를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8 단계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인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언니한테 내 감정을 좀 부드럽게 좀 표현해 보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좀 전해 보자.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자, 요렇게 어려워 보이실 수는 있어요. 막 정답이 이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제 학생들한테 한번 해 보면 의외로 '아 내가 어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불쾌한 감정이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그 감정을 한번 탐색해 보는 데 의의가 있어서 한번 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상황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선생님들이 그냥 각자의 상황을 쓰셔야 되는데 공통된 상황을 제가 인제 만들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아니라면 남자 친구도 되고 혹은 친구가 뭐 내 생일을 잊었다. 이런 상황도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8 단계 했던 그런 대답들을 한번 선생님들이 써 보는 건데 잠깐만요. 자, 패들렛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자, 여기 정서 탐구 활동 인제 정서 부분의 탐구 활동을 인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념일을 챙겨라."라는 그 패들렛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집니다, 화면이.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1 번부터 2 번, 3 번, 4 번, 5 번 이 각각 단계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써 주시면 돼요. 좀 '아 이거 언제나.' 이럴 수도 있지만 한번 해 보시면 사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기념일 잊을 수도 있지. 내 나이에 뭐 기념일 얼마나 뭐 챙김받고 싶어서 나는 이 상황이 나한텐 전혀 감정이입이 안 돼서 '난 이 상황을 좀 잘 못 쓰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선생님이 최근에 겪은 상황들로 다시 쓰셔도 돼요. 제가 혹시 선생님이 최근에 겪었을 상황들을 예시를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자, 네, 선생님들이 혹시 최근에 겪었던 우리 학교 현장에서 되게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런 상황들로 예시를 아까 그 패들렛에 사건 쓰신 분 사건 쓰셨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 각각 단계마다 1 단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래서 여기 감정 쓰시고 만약에 상황이 만약 다르다면 위에 상황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 번 인제 아까 이제 그 감정을 느낀 다음에 그 감정이 들었을 때 떠오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인지적 오류가 있을까를 인제 2-3 단계 해 주시고 그다음 어 4 단계, 5 단계.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에 혹시 엮이는 신념이 있을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나? 하고 이제 써 주시고 이제 마지막 6-7 단계에서는 내가 그럼 그 감정에 담긴 욕구는 무엇이고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예. 이제 8 단계까지 써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쪼끔 선생님들께 시간을 제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1 번부터 6 번까지 한번 써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가장 인제 좀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제가 소정의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쪼끔 원래 듣고만 있으면 편하지만 이게 쓰라고 하면은 되게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활동을 한번 직접 해 보셔야 학생들과 활동할 때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그 좀 힘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시 좀 어려우실까 봐 요 예를 또 다른 걸로 옆에다 들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교사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의 상황으로 제가 또 예시를 들었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제가 7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쓰실 때 플러스 버튼, 이 1번 바로 옆에 있는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댓글로 쓰신 분도 있는데 댓글로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어 이 "기념일을 잊었다."로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쓰셔도 됩니다. 저 위클쌤 사연이 너무 공감되고 그래서 2 번, 3 번도 좀 보고 싶은데 위클쌤이 많이 안 써 이렇게 더 이상 안 써 주셔서 쪼끔 아쉽네요. 이윤정 선생님께서 지금 1 단계부터 8 단계를 한 번에 다 써 주셨네요. 네. 선생님들 많이 인제 써 주셨고 되게 많이 써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쪼끔 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류 찾았을 때 거기서 쪼끔 그럴 수도 있는데 어 네. 그러면 근데 저 약간 그 위클 쌤이 써 주신 이 사연이 너무 저는 와 닿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연으로 정말 나중에 또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이 가장 참여해 주신 요 결혼기념일 잊었다 요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인제 성실하게 써 주신 선생님 한 분 소정의 상품을 드리기로 했는데 아까 그 1 단계부터 7 단계까지 한 번에 작성해 주신 이윤정 선생님 네 그 사연 보니까 정말 그 진솔하게 선생님의 그 마음속 그런 것들을 잘 써 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정 선생님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에서는 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들 서운함, 실망감 같은 감정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들을 이렇게 명명해 보면서 상황과 감정을 구분해서 알아차리는 걸 인제 1 단계에서 좀 목표로 하고요. 자 인제 2 단계로 가시면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잊어버린 건가? 나 소중히 여기지 않나 봐.' 뭐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딱 들었고 그거를 인제 오류를 파악해 보니 아까 여기 보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어 과잉 일반화 또 독심술 오류도 있겠죠. 상대가 생각하지 않은 걸 인제 자기가 마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독심술적 오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보면은 그 상담 학생 인사 안 하고 갔던 그 학생의 그 인지적 오류도 한번 보면은 좀 '내가 그 친구가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가 버려서 내가 좀 부족했나?' 그러면 인제 좀 개인화의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또 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상담 무의미하다.'라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상담 무의미하다.' 하는 해석은 학생에서는 인제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오류이겠죠. 자 그래서 이 2-3 단계에서는 자동적 사고를 꺼내 보고 그 속에 담긴 인지적 오류를 점검해 봅니다. 자 그다음 4 단계, 5 단계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4 단계, 5 단계에서는 이제 그 자동적 사고의 배경을 돌아보고 역기능적 신념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건데요. 자동적 사고의 배경은 사실 쪼끔 이제 개인의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기대, 감정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요즘 들어 대화도 안 하고 요즘 들어 좀 나랑 얘기도 안 하고 좀 행동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별로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들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제 역기능적 신념을 이제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기념일을 반드시 챙겨야지. 기억해야지. 진심이 있다면 잊지 않아야지와 같은 좀 무조건 반드시에 관련된 어떤 역기능적 신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은 이제
쪼끔 과하면 오히려 더 크게 상처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를 알고 나면 이제 대안적 사고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 남편이 기념일을 챙기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소중한 관계야. 잃어버릴 수도 있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소중함을 표현했잖아.'라고 이제 대안을 생각해 주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딱 하나의 해석에 갇히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는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7 단계 인제 욕구를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선생님도 너무 잘 써 주셨어요. "나는 우리 소중한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소속감의 욕구, 가족이라는 소속감의 욕구를 느끼고 싶고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기념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때만이라도 서로를 감정적으로 좀 연결된 느낌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욕구들을 써 주셨어요. 어 배려받고 싶은 욕구, 선배인 이 남편분이 좀 위 상 그 연상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연상이었을 때 좀 배려받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도 있다고 쓰셨네요. 네. 그리고 다 되게 많이 관심, 확신, 중요하게 여겨진 이런 욕구들을 선생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정을 탓하지 않고 감정이 말하려는 욕구를 이제 읽어 주시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제 마지막 8 단계는 인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쓰신 답변들을 보니까 어 남편한테 혹은 배우자한테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 나 쪼끔 서운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엔 진짜 제대로 챙기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다른 사연을 좀 써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 댓글에. 네. 네. 이렇게 멋진 답변들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8 단계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제 8 단계입니다. 자 선생님들 좀 혹시 해 보고 나니까 그래도 할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네. 학생들한테 좀 강조했으면 하는 건 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다. 내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완벽하게 안 써도 된다. 그냥 내 작은 변화만으로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간관계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교과서 142 페이지입니다. 자 인간관계 활동은 조아리의 창이라고 선생님 들어보셨죠?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고 나면 이 교과서 내용에 뭐 대인 매력, 친밀한 관계 맺는 법, 대인 기술 같은 것들의 내용이 있어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나니까 '아 나는 좀 내가 사람들한테 좀 개방을 안 하는 편이야. 감추는 편이야.' 이러면 자기 개방이 좀 필요한 내용들을 요 교과서에 또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좀 겉핥기식의 관계만 원해. 그런 좀 더 깊은 관계로 서로 연결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상호고해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동을 또 해 보실 텐데 이 활동을 하려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친해진 걸 알고 나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뭐 2 학기라든가 1 학기 후반 같이 학생들이 좀 서로 친했을 때 하고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이 활동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유재석과 활동을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재석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 선생님들한테 가서 "야 너 나 요거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그 단어 나를 잘 표현한 것 같은 단어 6개 골라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패들렛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자 인간관계 도입 활동 조아리의 창이라고 써져 있는 유재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6개 여기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자 여기 펜이 있어요. 요 펜을 누르세요. 그러면 색깔이 나옵니다. 누르면 색깔 선생님들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고르시고 선생님들만의 부호 뭐 어떤 분은 별, 어떤 분은 뭐 동그라미 너무 이렇게 크게 그렇게 뭐 조그맣게 좀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6 개를 유재석을 유재석 하면 떠올리는 뭐 성격 혹은 이미지를 생각하셔서 6 개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기만의 펜 색깔이나 별표 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6 개 골라 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시간은 좀 빨리 해야 돼서 1 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거의 모든 단어를 체크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체크가 많이 되면은 쪼끔 구분하기가 쉬운데. 자 그러면 인제 다시 화면으로 잠깐 돌아와서 자 인제 6 개 단어들을 이제 골라 준 거예요, 친구들이 내가 어울리는 단어들을. 그랬을 때 그 단어들을 4 가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패들렛으로 보여 드릴게요. 패들렛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인제 선생님들 너무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어떻게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시간 되면. 근데 거의 모든 단어가 체크가 돼 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일단 이 활동을 하려면 유재석이랑 같이 활동을 한 거잖아요. 유재석도 이걸 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6 개 단어를 골라야 돼요. 근데 유재석이 인제 제가 골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스스로 고른 단어는 뭐였냐면 융통성 있는 유쾌한 친근한 내향적인 민감한 나댄다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가지고 본인도 고르고 그러니까 유재석도 고르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골라준 단어만 모아 봤더니 융통성 있는 유쾌한 친근한 내향적인이었어요. 지금 이제 가정한 겁니다, 선생님들 너무 많이 적어 주셔서. 그러니까 여기는 열린 자아에 해당되고 본인도 인식하고 타인도 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영역에 단어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이 영역이 되게 단어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자기 표현이 잘 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블라인드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유재석은 고르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만 골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제 타인이 봤을 때 "너 이런 면도 있어."라고 이제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영역은 유재석 본인만 고른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은 이제 민감한 나댄다가 본인만 골랐고 '아 내가 이런 면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았구나. 이제 드러내기 어려운 나만의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미지의 자아는 이거는 어떤 단어도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학생들과 수업할 때 내가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성격을 이제 써 보게 하는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끈기가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끈기 있는 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키우고 싶은 성격 자원을 적어 보게 하면 이 unknown 영역이 곧 나의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자 그래서 인제 조아리의 창 영역에서 단어가 인제 어디가 가장 많았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간 항목에 따라 인제 내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 자가 제일 많았다. 단어가 여기가 제일 많았다.
그럼 내가 소통이 활발한 편이고 블라인드 영역이 되게 많았다. 그러면 '나 좀 타인을 통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고 히든 영역이 되게 많았다. 그럼 '나 좀 속마음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는지 타인도 아는지에 따라 나눠 봄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제 3번 활동에서 학생들이 써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쓰냐면 나는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방식을 유지하고 싶은지 혹은 쪼금 달라지고 싶은지 짧게 서술해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거를 쓰고 나면 이제 발표도 듣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관계 패턴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선생님도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교과 세특 내용에도 좀 써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제 인간관계예요. 아까 인간관계 두 번째 탐구 활동인 비폭력 대화 이 부분 활동이 있는데 그거는 활동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요렇게 연결시키면 된다라고만 설명드렸고 이제 스트레스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스트레스 단원에 새롭게 제가 요 집필한 내용이 있어요. 원래 교과서 예전 교과서엔 없었는데 제가 넣었던 단원명은 바로 스트레스 재조명입니다. 이 파트를 왜 넣었냐면 저는 스트레스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너무 부각시키고 다루지 말고 좀 스트레스가 성장과 회복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단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참고한 이 어떤 책을 참고를 했냐면 바로 켈리 맥고니걸의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한 몇 가지 핵심 문장을 좀 보면 이 책에서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방식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교과서 176 페이지에 요 스트레스 반응의 개인차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교과서에 요 내용들을 생각해서 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개인차를.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두려워하는 태도가 스트레스 자체보다 해롭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라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175 페이지 밑에 "스트레스를 좋게 해석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실험이 있거든요, 책에. 그래서 이거를 좀 심리학 이야기로 한번 다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은 나를 도우려는 몸의 방식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너무 좋았는데 길게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날개로 넣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우리는 되게 안 좋은 호르몬만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에서 되게 좋은 호르몬인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도파민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도전 반응을 막 일으키게 만드는 호르몬이고 또 문제를 막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막 관계를 좀 맺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옥시토신 호르몬도 많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짧게 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스트레스를 좀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활동을 요런 취지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서 활동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도입 활동을 인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패들렛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패들렛에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도입 활동 자 교과서 172 페이지에 있는 활동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정말 쓰시는 거 너무 빨리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1 분만 드릴게요.
그냥 선생님들이 평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 하나 써 주시고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 가지고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인제 이런 스트레스 사용 내가 어떤 대처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하는지 막 여러 개 쓰시면 '나는 주로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에 대한 인제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 도입 활동 2 번에 가시면 표가 나옵니다. 2 번 아니요, 여기 밑에. 패들렛 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바로 밑에. 예예. 요 표를 한번 보실게요. 표를 보시면 1 번부터 8 번까지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어 나는 이런 방법 주로 해결했던 것 같은데?'라는 게 있으면 모두 다 체크를 하셔서 밑에 댓글로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1 번, 2번 두 번 그 두 개인데 금방 하십니다. 선생님 한 1 분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 분입니다. 41 분인가 42 분까지. 네. 이 2번 활동은 그냥 댓글로 써 주시면 됩니다. 네. 맨 위로 올라가셔 가지고 한번 선생님들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남겨 주신 댓글들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다 하는 그 반응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는데 쪼끔 걱정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심장이 너무 뛰고 과호흡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우리 소화 안 되거나 뭐 나른해지거나 피부 트러블 이런 거 되게 우리 많이 느낄 수 있죠. 네. 몸에서 열이 나시는 분도 있네요. 네. 맞아요. 먹고 싶죠. 뭐 특히 매운 거 막 먹고 싶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열이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선생님들이 쓰신 대처 방법들을 보니까 산책, 잔다, 운동 그리고 인제 물 마시기 이런 것도 있고 좀 긍정적으로 하셔 "좋아져야 돼." 뭐 이렇게 계속 그 암시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상황을 좀 적어 본다. 차분히 상황을 적어 보신 분도 있어요. 아 단 음식을 먹는 분도 있으시네요. 소화제를 먹거나 아예 굶는 분도 있으시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는지 관찰을 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이런 방식이 되게 익숙하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게 이제 먼저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밑에 내려가셔서 선생님들이 인제 표로 1 번부터 8 번까지 골라 주셨을 거예요. 쭉 내려가시면 자 선생님들이 쓰신 그런 답변을 쭉 보니까 어 네. 1 번, 2 번, 3 번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쪼금 하시고 어 4 번 4 번 6 번, 8 번 이게 뭐 4 번, 6번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네요. 자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리면 1 번, 3 번, 5 번, 7 번을 고르신 분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주로 회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 번, 4 번, 6 번, 8 번을 고르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보다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좀 1 번, 3 번, 5 번, 7 번에 좀 치중되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선택지를 앞으로 2 번, 4 번, 6 번, 8 번으로 늘려 보도록 좀 학생들에게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야 2 번, 4 번, 6 번, 8 번의 방법을 쪼끔 더 알아보자.' 2 번, 4 번, 6 번, 8 번을 아무래도 우리가 회피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을 또 길러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고런 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두 번째 활동 마지막 활동입니다. 자 이번 다시 패들렛으로 돌아와서 요 마지막 스트레스 탐구 활동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탐구 활동.
자, 이 활동을 사실 학생들이 쓰라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가 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한 사례를 찾아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아, 난 스트레스 극복한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이제 얘기하면 좋은 게 야, 진짜 작은 변화로도 돼. 자전거 못 탔다가 자전거 탄 거, 이런 것도 다 극복한 거야. 이런 작은 극복의 사례라도 좋아. 예를 들어서 제 남편 얘긴데요. 남편이 물건을 음식점에다 놓고 오면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화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냐? 그 전화를 해서 찾아보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게 불편할 것 같대요, 상대가. 그래서 그 전화하는 몫은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선생님, 근데 이거를 남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 이거 만약에 남편이 이제 하게 된다면 남편은 아마 변화했을 거예요. 아,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뭐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후회를 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도 되게 사소하지만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했던 상황을 이제 써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보면 제가 면접 연습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거 실제 제가 만났던 학생이에요. 학생이 6개 대학 수시 전형을 6개 써야 되는데 6개 모두 면접 안 보는 대학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말하기 울렁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3개, 3개 쓰자. 그 면접 연습하면 된다. 그래갖고 제 설득에 넘어가서 면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다 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극복을 했어요. 면접을 나중에 한 달 동안 면접만 연습하면 당연히 면접 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 본 대학만 붙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면접 안 보는 대학을 더 못 쓰게 말리셨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거를 한번 써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쓰진 못하고, 자,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각자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토론을 합니다. 이제 2번 활동이 이제 토론하는 활동이에요. 자, 이제 토론을 한번 하는 걸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선생님들 안 들어가시고 그냥 화면만 보시면 돼요. 요거. 바코드. 자, 그 교과서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자, 친구 사례에서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대처 방안이 있었니? 한번 너도 도전해보고 싶었던 대처 방안이 있었니? 라고 이제 친구들과 각자의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친구 사례 중에 내가 좀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 이러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대처 방안, 그 사례를 봤더니 진짜 평범했어요. 그냥 내가 가족한테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리고 실제로도 해결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걸 바탕으로,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그런 방식도 대처 방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운동으로 풀었다. 근데 그게 되게 또 와닿은 친구도 있을 테면, 운동으로 푼 거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보다 사실 좀 더 나은 그런 이렇게 썼으면 하는 이제 바람의 예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도전하는 계기로 삼았던 그런 친구의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걸 써준 친구들 얘기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례들이 아까 뭐 1번부터 8번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좀 가까운지도 한번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활동을 이제 같이 토론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활동은요. 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야, 그래서 스트레스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하고 이제 토론해 보는 겁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 너무 멍 때리고 아무 생각하기 싫고 무력감 큰데 나 동의 못 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들 토대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면 동의한다.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이 힘들었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성장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혹은 조건부 동의, 해석하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각자 토론을 한 내용들을 이제 써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거를 아예 먼저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스트레스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인물들의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는 뭐 자기가 평소에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혹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성공 사례. 필요한 거는 인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동력으로 삼았는지 그런 걸 포인트를 해서 이제 찾아보면 학생들한테 '아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이거는 이제 조별 활동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단원 전체를 보고 한번 스트레스를 한다는 말 그게 정말 나한테는 어떻게 와닿게 어떤 의미로 좀 와닿는지 이런 내용들을 쓰고 이런 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뭐 교과서 특 같은 부분에서 참고해서 써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4 분인데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어요. 게임이에요. 학생들과 심리학 관련된 이제 단원 마무리를 하실 때 뭐 이렇게 퀴즈 같은 거 내시잖아요. 그 퀴즈 같은 거 내실 때 저는 잽 퀴즈를 활용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빨리 하면 할수록 랭킹이 쫙 다 나와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셔서 문제를 5개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다 선생님 제가 했었습니다. 혹시 힌트도 나와요, 힌트. 네. 답을 가장 빨리 그러니까 랭킹 1 위인 선생님들께 선생님께 소정의 상품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갭 퀴즈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 맵을 그냥 줘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제 마무리 퀴즈로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들 한번 참여해 주시겠어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교과 시간에도 활용하시면 좋고 팀전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1번 문제 답을 좀 알려 드려야 될까요? 네. 네 선생님들 힌트도 있습니다. 힌트 누르시면 제가 어 네. 힌트도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래서 힌트 찾아보시면 답을 네. 네. 만약에 인제 학생들이 좀 잘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팀전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답을 알려주거든요. "야 이거 왜 이거."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또 학습을 또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혹시 그러면 랭킹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한 분이라도 이미 하신 분이 네. 한 분 이미 도달하신 분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님 혹시 성함을 여기 댓글로 써 주시면 여기 카카오 채널에서 여기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활동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피할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이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움직이는 몸이 감정을 회복시키는 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다 저자가 다른데 얘기하는 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운동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지적으로만 지금 제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 감정 조절도 잘하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데 몸도 함께 움직이며 회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요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인제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감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최대한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활동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과 내용들을 좀 얻고 가셨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 채팅창으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마지막에 요 시마스에서 더 좋은 연수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를 꼭 해 주셨으면 해서 요 설문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상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